자, 제2장 행정행위 1번.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죠. 행정기관은 권한주체로서 행정주체와 다릅니다.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일종인데 행정기관 중에서도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의표 그랬습니다. 행정주체를 위해서 의사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하죠. 그래서 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의 행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2번, 자, 행정주체를 위해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면 행정청이 되는 거죠. 보조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뿐인 거지 자기 이름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죠. 3번,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에 불과합니다. 즉 의사결정만 하지 대외적으로 표시는 못하죠. 4번, 자 이게 중요한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에 의결만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재결청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심판위원회가 의결하고 재결하죠. 지금은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비상설,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중요하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돼 있죠. 이론상 취소의 대상은 행정행위였는데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다라고 해석하죠. 그 다음 6번, 자 처분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쟁 있죠.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실체법적 개념설은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쟁송법적 개념설에 따르면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파악합니다. 이게 다술과 판례고 이견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 즉 행정행위와 기타 이에 준하는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다. 자, 행정처분이란 권력적 법률행위나 권력적 사실행위, 즉 공권력 작용을 뜻합니다. 그 다음 8번, 행정청 의사 표시에 따라 효과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하죠. 중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9번, 행정청에게 선택권이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하죠. 선택권이 없으면 기속행위라 하고. 10번,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행위를 요식, 형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이론상으로는 불요식이 원칙이고 행정절차법상으로는 요식이 원칙이죠. 그 다음 11번, 현재 법률 상태의 변동이 생긴 행위를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죠. 영업 허가를 말하죠. 그러나 상태 변동이 없는 것을 소극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허가 거부 처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행정행위니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일하죠. 12번, 행정청의 직권행위란 일방적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직권이란 신청 없이 직접 행사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쌍방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13번, 쌍방적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이다 이죠. 쌍방적이지만 행정행위니까 권력적이죠. 권력적이면은 공확강 세 가지,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생기죠. 거기서 공정력이 있으니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유효다, 즉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4번 중요하죠. 이전 상속될 수 있는 거, 그는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영업, 운전면허 같은 거, 그건 대인적 행위죠. 이런 것들은 이전 상속이 안 되지만 운송면허 같은 것들은 대물적 행위로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한 사람 동일인에게 침익적 수익적 효과를 동시에 부여한다를 이중효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복효적 행위란 두 가지가 있는데 3자효, 이중효 두 가지가 있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3자효 행위를 복효적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 3자효란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과 3자 나오는 거죠. 이중효란 한 사람한테 동시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3자효를 복효적 행위를 한다 그랬죠. 이중효란 뒤에서 배우는 부간부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 16번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에 참가하는 제3자는 기절하겠네 그랬죠. 기절, 기존업자죠. 그래서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처분하기 이전의 절차니까 행정청이 신규업자한테 처분을 하는 거죠. 그때 기존업자의 마음이 아프죠. 처분하기 전에 요거를 막았을 사람은 바로 기존업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7번도 중요하죠. 이제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 소송 절차, 이건 사후 절차죠. 처분 이후에 싸우는 절차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제3자는 바로 신규업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처분을 하고 나면 기존업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행정청과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럼 기존업자가 소송의 원고고 행정청은 소송의 피고니까 허가를 받은 신규업자는 제3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분하기 전에는 기존업자가 제3자고 처분한 이후에 싸울 때는 신규업자가 제3자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번 물건에 대한 규율행위는 물적 행정행위죠. 물건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물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심사 대상이 물건이죠. 물건을 심사해서 처분하면 대물적이고 물건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면 물적이죠. 중요한 차이점. 19번 기계장치한 결정을 자동결정이라 하죠. 물적 행위는 물건에게 하는 거고 자동결정은 물건이 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교통신호 같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20번 자, 해당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결정재량이라 하죠. 21번 법의 내용 기준으로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요건재량설입니다. 법률 내용이 이의적이냐 다의적이냐. 22번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즉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효과재량설이죠. 침익적 효과냐 수익적 효과냐. 그래서 기침, 침기, 수재 그랬죠. 침익적이면은 기속행위, 수익적이면은 재량행위다 그랬죠. 이게 통설은 아니고 참고 기준으로서 하나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3번 판례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속재량, 자유재량, 막론하고 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유재량도 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속재량, 자유재량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을 지향한다 그랬죠. 이분론 지향 그랬습니다. 그 다음 24번 오늘날 재량행위는 오늘날이죠. 법의 규정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으면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면 기속행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논란이 되긴 하지만 보통은 기속행위로 파악합니다. 그 다음 25번 효과재량설은 침익적 행위는 침기, 기속행위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통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6번 요건재량설은 공백규정이 있으면 공백규정이란 처분 권한만 규정하고 있고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거죠. 그럼 법이 애매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재량행위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재량설은 법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재량권은 커진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7번 처분 요건 없이 처분 권한만 즉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권한자만 규정한 것을 공백규정이라 합니다. 불확정 개념은 확실하지 않은 개념이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개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잘 알아두시고 28번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보통 기속행위로 보죠. 우리가 이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허기특제 시험에 엄청 많이 유용한 겁니다.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기속행위고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본다 그랬죠. 29번 재량행위는 심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구별된다. 자, 중요한 건데 과거에는 재량행위면 아예 심사 대상이 안 됐던 거죠. 이제는
심사 대상은 되는데 본안 심사할 때 심사 범위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기전, 제재 그랬죠? 기속행위는 전면적 심사, 재량행위는 제한적 심사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30번 독자적 결론을 법원에 도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는 법원 스스로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1번 중요한 건데, 법정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법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기속행위죠. 재량행위는 법정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 즉 법에 없는 사유로도 거부할 수 있죠. 그 다음 32번 관계법상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재량권의 일탈이라 하고, 남용이란 내적 한계 위반이죠. 최근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니까. 33번 구체적 사정을 비교 형량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위법하죠. 부작이란 처분이 없는 거고, 재량권의 불행사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비교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4번 판단 여지 이론은 법률의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즉 보통 오늘날 재량권이 있다는 것은 효과 부분에서 판단하는데,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은 그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 해석의 여지도 재량행위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판단 여지라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판단 여지론이죠. 그래서 효과 부분이 아니라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가 판단권이 있다고 할 것인가, 그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기본 개념들. 그다음 35번 판단 여지 이론에 의하면, 그 말은 뭡니까? 요건 부분의 행정청의 자유를 재량과 판단 여지, 즉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행정청 재량이란 이 이론에 따른다면 효과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판단 여지란 요건에서 주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36번 행정의 내용에 대한 겁니다. 부작위 의무를 부여한다, 부작위 하지 마라 한다 이꼴 금지죠. 부작위 하명이라 하죠. 37번 부작위 의무를 해제한다, 즉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의무를 부여할 때 우리가 작부급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나머지를 해제하는 것은 면제라고 하죠. 그 다음 38번 독점적 권리를 설정한다 하면 특허. 39번 허가 신청 후 처분 전 법령이 개정되면, 즉 양다리 걸친 거죠. 그때는 과거 시작 현재 진행 중이니까 신법을 정하는 원칙이죠. 신법이란 것은 처분시법입니다. 그래서 처분시법을 정하시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신뢰 보루 위해서 국법인 신청시법을 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39번 중요한 내용이가지고. 40번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하죠. 자,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하니까 허가는 신청 없는 허가도 가능하고 신청한 내용을 수정한 허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하고 인가는 항상 신청이 필요하니까 신청 없는 특허, 수정 특허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 41번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우리가 그래서 법준, 법명형 하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죠. 형성적이란 형특인데 특허, 인가, 대리니까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42번 대리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형특인데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 다음 43번 타인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효과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인가라고 하죠. 대리란 대신 처리하는 것이고, 특히나 인가는 법률 행위를 보충하죠. 사실행위 말고. 중요하죠 이거. 그 다음 44번 법규의 형식이 가능한 거.
하명만 있다는 게 다수견해죠. 법규 하명, 법규 허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45번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가입니다. 하명과 허가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인법 했죠. 인법. 46번 인가의 대상은 사법행위도 가능합니다. 즉 이것도 중요하죠. 특히 45번, 46번까지 안 되는데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사실행위는 안 되지만 법률행위라면 그것이 공법상 법률행위냐 사법상 법률행위냐 불문하죠. 그래서 사법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47번 허가 효과는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허가란 헌법상 기본권을 잠깐 금지했다가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회복한다. 바로 자유 회복이죠. 구별되는 것이 특허. 특허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새롭게 생성된 새로운 권리를 비로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설정 또는 설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허가 효과와 특허의 효과 요 잘 보셔야 됩니다. 구별해서.